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 노량진동, 드디어 노량진동에 들어갔네요. 노량진동의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왼쪽으로는 영등포구, 위쪽으로는 용산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관악구와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강을 건너기 위한 나룻배가 있던 동작나루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동작은 구리로 만든 공작, 또 구릿빛 참새라는 뜻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의 한번 생활 권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동작구는 좌에서 우로 상당히 길게 넓게 펼쳐져 있는 크게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서남부 생활권역은 여기 이제 7호선 신풍역에서 7호선 보라매역,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아래쪽 부분,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역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보라매로 대로변이 관악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권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북부 생활 권역, 그러니까 이제 신대방동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북부 생활 권역은 이제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의 이제 그 위쪽 편, 위쪽으로 시작되는, 이제 아래쪽은 신대방동, 위쪽은 대방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방동에서 쭉 위로 하다가 이제 오른쪽 편에 노량진동과 본동으로 이어지는 그 생활권역을 서북부 생활권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부 생활권역은 동작구의 정확히 이제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상도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덕으로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북부 권역은 흑석동 권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강 프리미엄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동부 권역은 이제 사당에서 이수로 이어지는 그 생활권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구 자체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워낙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좌측은 여기 신대방동하고 대방동 같은 경우는 여기 영등포구 생활권역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측 동작동, 사당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 방배동 쪽의 생활권역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여기 노량진동 일대, 그리고 흑석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대변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동아 리버파크가 있는 노량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량진동은 아까도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는 대방동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여의도와 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본동, 아래쪽으로는 상도동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량진, 아까 동작의 의미를 한강에 있는 나루터의 동작나루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노량진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에 있던 나루터라는 의미, 그게 바로 노량진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노량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량이라는 명칭은
백로가 논이러서 백로가 여기서 논일다 해서 노, 그리고 노들섬과 동작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다는 대에서 량이라는 글자를 따서 노량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노량진동, 행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량진동은 이 법정동의 면적과 행정동의 면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법정동의 노량진은 여기 노량진 2동,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나뉘는데, 법정동 같은 경우는 본동이 있어요. 본동이 있고 노량진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동을 제외한 면적이 노량진동, 본동이 따로 법정동으로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행정동은 이거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노량진 2동, 법정동인 본동과 일부를 합쳐서 노량진 1동,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여기 노량진역, 여기 노량진 삼거리를 끼고 있는 이 장승배기로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은 노량진 2동, 오른쪽은 노량진 1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2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위치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대부분 이제 빌라 단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노량진역 일대로 해서 좌측편에 일부 고시촌을 형성하고 있고, 또 여기 동작구청 있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왼쪽 아래편, 왼편부터 해서 노량진 5구역, 6구역, 또 2구역, 4구역 등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 4구역까지 2구역, 4구역, 6구역. 그러니까 여기가 5구역, 여기가 6구역, 그리고 여기가 2구역, 여기가 4구역,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이 이제 아파트 단지들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현재 동작구청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추후에 여기 장승배기역 아래쪽에 이제 복합 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거든요. 현재 지금 거의 다 건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동작구청이 이전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상업부지거든요. 이 상업부지 일대에 영국 명문학교, 또 뭐 아이스하키 등 이제 스포츠 시설과 주거 시설을 품은 40층 높이의 주거 복합 시설이 이쪽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이 일대가 이제 랜드마크로 변모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량진 1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량진 1동은 우리가 예전부터 노량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노량진 고시촌. 그래서 여기 노량진 고시촌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노량진 컵밥거리도 여기 일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노량진 2동과는 다르게 대규모 단지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량진동 쌍용회가, 우리 오늘 알아볼 신동아 리버파크, 그리고 노량진 우성, 그리고 상도동 LIG 건영, 그리고 본동에 또 넘어가서 본동 삼성 레미안, 한신유 플러스, 본동 신동아, 극동 강변, 그리고 한강변을 또 끼고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와 곧 이제 건축 예정에 있는 동작구 수방사, 여기 이제 행복주택하고 군관사로 합쳐진 그런 아파트예요. 그렇게까지 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인근 지형 일대가 언덕으로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덕과 함께 곳곳에 이제 빌라 단지들로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좀 위치해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매우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학군이 또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편으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에 바로 붙어있는 여기 왼쪽 위쪽 편, 여기 같은 경우 노량진 4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노량진 2구역, 6구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까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영등포고 쪽은 이제 대방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등포고의 그 위쪽 편 같은 경우 여기 노량진 8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그 노량진 구역 중에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등포구 아래쪽은 노량진 7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철거 직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마산과 대방공원 일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면적, 상당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방대림 아파트가 보이고, 그리고 대방 이편한 세상, 대방현대, 이 대방동 일대의 단지들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흰색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의 일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위쪽 편으로 보면요. 여기 노량진동 쌍용회가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멀리 동작구청이 보이는 모습 보이고, 이 경계를 넘어서면은 여의도 일대의 모습 한눈에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철교를 건너면은 여기 이제 용산구 이촌동, 그리고 용산 서울코어의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오른쪽 편으로 바로 붙어 있는 LIG 건영 노량진 아파트, 건영의 아파트, 그리고 노량진 우성, 본동 삼성 레미안 단지, 그 본동 일대의 단지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레미안 트윈파크 한강 뷰가 보이는 단지, 그리고 아직 동작구 수방사 부지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동작구 써 있는 곳 있죠? 여기는 이제 상도동 일대, 아래쪽으로 상도동 일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강남초등학교 여기 써 있죠. 강남초등학교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 중앙대가 위치해 있고, 그 위 아래로 해가지고 이제 흑석동 일대의 단지들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 아래쪽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도동 일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동작구 일대와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그리고 용산구 일대의 모습, 한강뷰를 끼고 있는 인근 일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드렸죠.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신길동 여의도의 모습,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도 여기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노량진 각 구역들의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동 일대의 모습,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바로 노들섬이 있어요. 노들섬이 있는 모습, 레미안 트윈파크, 그리고 흑석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그리고 상도동 일대 아파트의 단지들의 모습. 여기 아래에는 이제 신대방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전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 현관문의 모습, 굉장히 이렇게 노후된, 이미 이렇게 녹슬어져 있는 공동 현관문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분리수거장, 그리고 단지 내부의 쉼터의 모습과 지하주차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엘베와 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동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장승배기로 16길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왼쪽 편이 여기가 이제 노량진 4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량진 4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일대의 모습 볼 수가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철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 여기도 이제 단지 왼쪽 편인데, 아까 여기는 이제 이쪽 더 건너서 왼쪽 편이고요. 여기는 바로 단지에 붙어 있는 왼쪽 편의 일대의 모습. 여기는 이제 만양로 3길 대로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멀리 이제 상도동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힐스테이트 장승배 기역 단지, 그렇게 많은 세대 수는 아니에요. 단지가 열심히 건축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조금 약간 평지인데 반해서 이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올라가는 쪽은 약간 언덕으로 경사가 져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 편 LIG 건영, 여기 단지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죠. 거기가 있는 모습이고, 여기 단지 내 상가가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어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급경사가 엄청 심해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노량진동 우성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이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겹게 올라오는 버스의 모습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여기 상도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도동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단지 오른쪽 만양로 대로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경사가 돼 있고, 여기 쭉 내려가면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도로 양쪽에 그나마 상권이 오래됐지만 좀 형성이 곳곳에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밀집 상권 및 학원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 총 3군데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 사진처럼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 단지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LIG 건영, 아까 보여드렸던 건영, 이게 길게 늘어져 있던 그 건영의 내부 상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원하고 이제 그런 그 먹거리촌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사실 뭐 거의 학원가라고 봐도 돼요. 나름대로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의 오른쪽 편, 이 만양로 대로변에서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까지 가는 그 양쪽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병원과 이런 먹거리촌 위주의 상가동들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집 상권과 밀집 학원가,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들이 밀집 학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학원가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상가동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밀집 학원가라고 좀 볼 것 같으면, 여기 이제 상도역이 있거든요. 상도역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숭실대 입구역이 있는데, 그 숭실대 입구역에서 상도역까지 가는 그 대로변의 양쪽 라인에 그나마 밀집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네,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7호선 장승배기역의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7호선 상도역 같은 경우도 여기 3번 출구가 가까워요. 여기 이렇게 3번 출구가 가까워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량진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언덕으로도 되어 있고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승배 기역 쪽이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여기 노량진 뉴타운 개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수의 상권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또 1호선 출입구 여기 건너편으로 또 행정복합타운이 또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더 선호하는 호선이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선호하는 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역세권 시너지와 함께 선호하는 역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701동, 702동, 702동이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701동, 702동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지도상으로는 여기는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102동, 103동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임대동이라는 점, 그 점은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 같은 경우, 여기 701동, 702동 같은 경우 여기 노량진초가 배정이에요. 노량진초가 배정이고, 그 외에 나머지 동은 영본초가 배정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노량진초도 멀고 영본초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자체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좀 버스로 이동한다는 좀 단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한강뷰 가능한 동 유무, 한강뷰가 좀 가능한 동들이 있거든요. 가능한 동 유무, 그리고 또 엘베와 세대 간 연결이 되는 동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선호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마다 이제 세대별로 한강 쪽 창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한강 쪽을 바라보는 창이 있는 곳이 한강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동양인 세대가 있고, 또 한강뷰 가능한 방은 남쪽에서 위를 바라볼 때는 북향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1동, 그리고 703동 일부, 그리고 707동, 708동이 지하주차장에서 세대와 엘베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평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평, 33평, 43평이 있고요. 25평 2베이, 방 2개, 방 2개밖에 없어요. 2개가 있고 화장실 하나만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복도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3평은 2베이죠. 2베이에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위치해 있는 마통풍 판상형 구조,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43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방이 하나가 더 위치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의 모습과 발코니의 모습,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 첫창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2001년식 아파트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신동아 건설, 그리고 이제 지하주차장과 세대는 이제 혼합되어 있다. 연결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노량진초, 영본초 배정이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중학교도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부선인 장승배기역에 이제 서부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작구의 특징, 거래지수, 노량진동의 특징,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 재건축, 재개발 지역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노량진 2구역과 노량진 6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량진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시공사는 SK 플랜트고요. 브랜드명은 드파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411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과 바로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시공사는 GS건설이고요. 1499세대, 여기는 대단지죠. 대단지고 2구역, 6구역 모두 현재 철거, 이주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착공 대기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구역, 5구역이 있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는 여기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844세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5구역 그리고 여기 이제 철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는 대우건설 그리고 727세대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284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고 2023년 여기가 이제 아마 9월일 겁니다. 9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열심히 진행 중인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왼편 있죠. 왼편에 여기 이제 대방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노량진 8구역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고 가장 2028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영등포구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노량진 또 7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량진동 한강뷰 아파트로 재건축 예정인 규환 한강뷰 단지 동작구 수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2028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단지예요. 이미 청약을 마쳤고요. 평당가 아마 그 분양가가 굉장히 좀 저렴했던 걸로 기억에 나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현재 6월부터 지금 건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건설사가 이제 신동아 건설이거든요. 신동아 건설하고 금호 건설이 있는데 그 신동아 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금호 건설과 공동 시행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호 건설이 만약에 신동아 건설이 문제가 들어가면 금호건설이 건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정고점은 돌파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이제 9억 3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환경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강남 괜찮죠? 24분 소요되는 모습. 시청도 18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구디역, 가디역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의도도 굉장히 좋죠. 12분. 마곡은 조금 살짝 시간이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네, DMC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접근성의 모습 볼 수가 있고 판교는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곡하고 이쪽 판교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역도 10분밖에 걸리지 않죠. 네,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우선 신동아 리버파크는 노량진동과 이제 상도동의 거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노량진동의 아파트, 본동에 있는 아파트와 일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상도동 일대가 나름대로 이제 준신축 아파트가 있고 신축 아파트가 나름대로 그래도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노량진동과 본동은 이제 구축 단지들 위주로 또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이 경계 지점에 있는 이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상도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신축과 준신축에 속해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당가가 상도파크자이 또 상도파크자이 같은 경우 노량진 구역에 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큰 또 호재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평당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 7호선 장승배 구역도 바로 끼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도 신축이죠. 거의 뭐 신축이나 마찬가지인 곳에다가 상도역도 초역세권 단지죠. 뭐 그래서 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여기가 상도동 단지 두 개가 평당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축으로 좀 접어드는 이 노량진동 쌍용예가 단지 여기 세대수는 좀 적어요.
세대수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축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봐서 여기가 그 다음에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축으로 사실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 외의 단지들은 비슷비슷하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더 구축 단지들이 이제 쭉 이루어져 있는 본동 쪽에 이제 삼성 레미안, 본동 삼성 레미안, 그리고 이제 신동아 레버파크, 뭐 우성, 신동아 이렇게 순으로 평당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상도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그나마 이제 연식이 괜찮은 곳이거든요. 연식이 괜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막 평당가가 높은 곳은 아니다. 좀 여기도 세대수가 조금 아쉽긴 하죠. 세대수가 좀 아쉽고 2007년식임에도 여기 지하 주차장과 세대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평당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 하거나 내 집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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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63점을 취득했습니다. 동작구가 이제 서울에서도 중급지에 해당하는 곳이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노량진동 일대가 현재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수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이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단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오래된 구축이 단점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용적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지하 주차장과 연결이 안 돼 있는 동도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또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멀고 또 학군도 좋지 않은 점 이런 점 등이 또 단점이라고 좀 나온 점에서 감점 요소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노량진 일대가 대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동작구청이 이전하고 그 부지가 또 개발이 되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수도자재관리센터가 그 오른쪽 편에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유유부지들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대규모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 노량진동 일대가 주거, 또 상업, 문화, 또 업무 시설도 갖추고 있죠. 이런 일대, 이 업무 시설까지 갖춘 지역으로 일대가 변모할 예정이라는 점, 그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충분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아 리버파크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